번째 지질 중에서 지방산. 네. 자, 포화지방산과 불포화지방산을 나누는 거는 이중결합이 있냐 없냐를 가지고 포화지방산이나 불포화지방산으로 나눠주고 있고, 자, 지방산의 종류 중에 뭐 라우리산과 뭐 팔미산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가장 많이 사용한 게 올레산. 네, 왜 그런지는 좀 이따 얘기할게요. 자, 넘어가서 자, 인체 내에서 가장 여기 보면 인체 혈장에서 존재하는 유리지방산은 알부민과 결합되어 있다. 자, 우리 지금 뭐 지식도 마찬가지고 여러 약물도 마찬가지고 빌리루빈도 마찬가지고 단독으로 우리 몸에서 이동하지 않습니다. 대부분 다 알부민과 결합된 상태에서 갑니다. 그리고 우리 몸에서 가장 많은 지방산이 무슨 산이에요? 올레산. 네. 쭉 넘어가서 트리글리세라이드, 두 번째 트리글리세라이드. 트리글리세라이드는 중성지방이라고 얘기하고, 지방산 3개와 여기 안 적혀 있나? 여기 없네. 없네. 다음에 또 얘기해. 좀 이따 얘기할게요. 네. 인지질 넘어가서, 인지질은 우리 세포막을 많이 형성이 되죠. 네, 인지질 중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고, 스핑고 지질 또 넘어가서 신경 전달 수초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는 얘기가 나오고, 또 넘어가서 콜레스테롤. 네, 여기서부터 조금 해야겠네. 자, 콜레스테롤의 구조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이렇게 고리 형태로 돼 있죠. 3개, 6개 고리와 5개 고리가 묶여진 상태를 콜레스테롤 구조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뭐가 중요하냐? 네, 우리 혈장에서는 콜레스테롤 70%, 여기 있네. 콜레스테롤은 막성분인데 생식선, 그러니까 호르몬이죠. 생식 호르몬, 부신피질에 있는 호르몬의 전구체다. 다시 얘기하면 테스토스테론, 알도스테론, 스테론의 전구체라고 얘기하는 것은 재료로 사용한다. 여기에서는 부신피질, 코티솔을 얘기하겠죠. 네, 코티솔의 전구체가 뭐냐면 콜레스테롤이 호르몬의 효소 작용 때문에 대사 과정에서 코티솔을 만들어내는 재료가 된다. 혈장 70%는 에스테르형이 있다. 그 다음에 LCAT 효소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시험에 가끔 나타나요. 자, 그 다음에 담즙산 또 콜레스테롤 구조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똑같은 구조를 가지고 있다. 넘어갈게요. 자,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지질 단백질입니다. 자, 지질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지질과 단백질이 붙은 거를 지질 단백질이라고 해요. 그러면 이 지질 단백질을 딱 끊어보면 바깥에는 단백질이 붙어 있어요. 이거를 아포지질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그 다음에 그 안에는 보니까 콜레스테롤, 인지질, 중성지방, 그 다음에 에스테론 콜레스테롤이 들어있다. 이런 형태가 지질 단백질의 구성 형분이다. 자, 여기서 국가고시에 제일 잘 나온 게 표 2-3이야. 매년마다 나옵니다. 자, 지질 단백질은 이렇게
킬로 마이크론, CM, VLDL, IDL, LDL, HDL 또 요거는 LPA는 있다 없다 수도 있고요. 크게 네, 요 5가지를 지질 단백질이라고 불러요. 자, 이 지질 단백질이라고 하는 거는 지질과 단백질이 붙어져 있는데 구성 성분을 봤더니 CM은 가장 많은 게 바로 뭐냐면 뭐라고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나? 중성 지방이 안 나와 있네. 네, 적어 주세요. 자, CM은 가장 많은 거가 여기 또 있네. 여기 있네요. 좀 넘어가서 똑같은 얘기인데, 자, 우리가 지질 단백질 크게 여기는 3개만 보면 될 것 같아요. CM에서 가장 많은 게 뭐죠? 무슨 성분이 가장 많아요? 네, 중성 지방이 가장 많다. 자, 그 다음에 HDL은 가장 많은 게 뭐예요? 뭐가 많아요? 네, 단백질이 가장 많다. 그 다음에 LDL은 뭐가 가장 많아요? 네, 되게 중요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서 지질 단백질에서 좋은 단백질을 뭐라고 불러요? HDL이라고 부르죠. 왜? 단백질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좋지 않은 지질 단백질, 나쁜 지질 단백질 뭐라고 그래요? LDL이라고 불러요. 왜? 콜레스테롤이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다시 원점 정리 꼭 기억해 주시고 이번에도 시험에 나옵니다. 자, 이제 크기로 봤을 때 네, 밀도가 가장 낮은 거는 CM이에요. CM. 밀도가 낮다는 거는 안에 있는 입자가 되게 무게가 작은 거죠. 근데 크기는 가장 큰 게 뭐예요? CM이에요. 크면서 기름 같은 거죠. 크기는 큰데 안에 들어있는 거는 밀도는 가장 낮다. 반대로 HDL은 밀도는 가장 높고 직경은 가장 낮다.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주요 지질이 CM은 외인성 중성 지방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일을 한다. 다시 얘기하면 음식을 섭취하면 대부분 중성 지방이죠. 그래서 소장에서 들어갈 때 첫 단계가 CM 형태이다. 중성 지방 혼자 못 가고 단백질과 결합돼서 가는 거를 CM 형태라고 부른다. 그 다음에 내인성, 간에 가서 이 CM이 간에 가서 뭐가 되냐면 바로 VLDL이 된다. 이 VLDL이 HDL, LDL을 만들어 버려요. 그래서 내인성 경로는 CM, 내인성은 VLDL이다. 자, 그 다음에 주요 단백질은 HDL과 LDL만 외우면 돼요. 자, HDL은 주요 단백질이 아포형인데 아포형 종류 중에 A타입이다. 그 다음에 LDL은 B타입이다. 이거 어떻게 외우냐? HDL은 좋은 거니까 당연히 A겠죠. LDL은 나쁘니까 B겠죠. 자, 그 다음에 지질 단백질을 전기 용동했더니 이렇게 나오는데 첫 번째 가장 멀리 있는 게 뭐예요? 알파형이죠. 전기 용동할 때 알파는 A니까 좋죠. HDL 영역이다. 그 다음에 베타는 VLDL이다. 그 다음 베타는 LDL이다. 프리베타는 VLDL이다. 전기 용동하면 지질 단백질을 전기 용동하면 알파, 프리베타, 베타 이렇게 나오죠. 그게 어떤 영역에 있는지 꼭 기억해 달라. 자, 그 다음에 주요 기능은 HDL은 이 콜레스테롤을 혈관에 묶인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수송해서 청소하는 역할을 한다 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LDL은 간에서 만들어진 콜레스테롤을 혈관에다가 집착시킨다. 그래서 나쁜 콜레스테롤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서 시험 문제가 4-5문제가 나오죠. 자, 넘어갈게요. 그래서 전기 운동을 하게 되면 자, 알파, 프리 베타, 베타, 그다음에 원점 마이너스. 요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세요. 넘어갈게요. 자, 그다음에 임상적으로 변형된 지질 강도 LPA라고 해요. 네, 이건 비정상적 LDL 지질 단백질이라고 얘기하고, 나는 LDL이기 때문에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데 특히 아테롬성 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데에 검사하는 게 LPA다 라는 것만 기억. 자, 넘어갈게요. 네, 요거도 얘기했죠. A타입과 B타입만 외워주시면 돼요. 네, 넘어갈게요. 자, 지질 단백질의 대사에 보면 외인성 경로는 뭐부터 시작된다고 그랬어요? CM부터 시작돼요. 왜? 우리가 음식물에 중성 지방을 섭취하면 혼자 이동 못하기 때문에 지질 단백질 형태로 이동하기 때문에 킬로 마이크론으로 만든다. 그죠? 그 다음에 내인성은 VLDL로 한다. 이 내용이 여기에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 내용이 요약이 됐어요. 자, 넘어갈게요. 이런 콜레스테롤 혈증은 여러분들이 읽어보세요.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까. 가족성 이런 게 있다. 네. 자, 콜레스테롤 여기에 요거 하나. HDL 콜레스테롤은 HDL 좋은 콜레스테롤이 감소됐을 때는 관상 질환, 동맥 질환을 의심할 때 쓴다고 해요.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지질 단백질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LDL 콜레스테롤과 HDL 콜레스테롤인데, LDL 콜레스테롤은 동맥 경화증을 유발시킵니다. 다시 얘기하면 콜레스테롤이 혈관에 침착이 되면 동맥 경화증이 유발이 되고, HDL은 그거를 청소를 하고 있지만 HDL 콜레스테롤이 낮으면 심근경색에 있는 심장 혈관에 있는 관상동맥 질환이 동맥이 높아질 확률이 높아요. 이 두 가지는 꼭 약간 개념이 다르지만 외워주셔야 돼요. 이해되셨어요? 네. H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좋은 콜레스테롤인데 낮으면 무슨 일이 생기냐면 관상동맥 질환을 의심할 수 있고, LDL 콜레스테롤이 높으면 동맥경화증이 의심할 수 있다. 자, 콜레스테롤 측정법이 효소법인데 3가지 효소를 씁니다. 에스테온 콜레스테롤 라제 효소를 이용하고 COD, POD를 이용한다. 요 단계는 무조건 외워주셔야 돼요. 넘어가서 여기에 HDL 콜레스테롤 이런 얘기가 쭉 있네요. 그 다음에 이제 HDL 콜레스테롤은 침강법을 이용하는데, 침강하는 거는 염화, 마그네슘, 인스텐 이런 거를 넣어서 HDL만 남는 거를 콜레스테롤 검사법으로 이용한다 라는 것만 그냥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자, LDL 콜레스테롤은 요새 직접 측정하기도 하고 프리데발트 공식에 의해서 측정합니다. 요거는 이번에 시험 내기 때문에 꼭 수식 기억해라. 자, 그 다음에 트리글리세라이드는 지방산 3개에다가 글리세롤 한 분자가 결합이 된 에스터 형태죠. 그래서 효소법을 이용하는데 리파제 효소를 처음에 이용합니다. 리파제 효소는 중성지방을 글리세롤과 3개의 지방산으로 만들고, 이 글리세롤을 글리세롤 키나제 효소로 이용한다. 요거까지만
외워주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지질 중에서 측정 시에 주의해야 되는 거는 중성지방은 반드시 14시간에서 16시간 공복해라. 자, 그 다음에 인지질 2년 전에 국가고시 나왔어요. 자, 인산 리파제 효소를 사용하고 요게 나왔어. 인산콜린의 ALP 효소에 의해서 콜린과 인산으로 만든다. 요거 동영상에도 나와 있습니다.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자, 또 넘어갈게요. 지질 정기용도 빼고 단백질 더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자, 단백질은 20종류가 있는데 폴리페프타이드와 같은 단백질로 구성이 됐고 필수 아미노산과 비필수로 나눠져 있고 아미노산은 두 가지 형태의 찌비트 이온으로 되어 있다. 저치고 자, 그 중에 아미노산 중에 꼭 외워야 될 거 황을 함유하고 있는 아미노산 외워주셔야 돼요. 그 다음에 방향족 아미노산 보리 형태죠. 그 다음에 산성 아미노산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아내고 시험에서는 방향족이 가장 많이 나왔다. 오케이. 자, 단백질 무슨 결합? 무슨 결합? 펩타이드 결합. 쭉 넘어가서 1차 구조, 2차 구조 어찌고 다 나오는 거 다 빼고요. 또 3-2 단백질 중에서 금속을 이동시키는 단백질, 철을 이동시키는 거 헤모글로빈과 트랜스페린 외워주셔야 돼요.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 다음에 셀룰로플라즈민, 구리를 이동하는 거. 자, 그 다음에 알부민, 구조 단백질 시험에 한번 나온 적 있어요. 마이오글로불린, 섬유소, 액틴, 케라틴은 기능적으로 구조 단백질로 돼 있다. 좀 넘어갈게요. 자, 요거는 이번에 시험에 나오기 때문에 꼭 외워. 총 단백질 정상 범위 보통 7.5라고 해요. 7 정도라고 생각. 그람 데시리터. 나머지는 미리그램인데 야만 그람이다. 그만큼 많다. 자, 단백질 중에 아미노산은 우리 몸의 삼투압을 가지고 교질 삼투압을 역할을 한다. 되게 중요하다. 넘어갈게요. 자, 단백질 중에서 알부민 요거는 간에서 생성이 되고 면역글로불린은 감마글로빈은 형질세포에서 만들어진다. 시험에 나왔어요. 측정법, 뷰레법을 이용하는데 야는 뭐냐면 뷰레시 반응은 단백질의 펩타이드와 뷰레 씨약이 결합되는데 야도 황산구리를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씨약이 다음 장 넘어가면 황산구리, 타르타르산, 칼륨, 나트륨, 아이오딘이나 칼륨, 수산화 나트륨. 크게 4가지 씨약이 있고 중요한 씨약은 바로 황산구리이다. 그 다음에 모든 검사법은 비세법은 알칼리 반응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수산화 나트륨 NaOH가 있다. 굴절시술 캔달법 16%다. 단백질 질소 화합물의 16%다. 자외선법 국가고시 한번 나온 적 있어요. 방향족 아미노산을 측정할 때 야는 자외선 영역인 280나노메타에서 빛을 흡수하기 때문에 자외선법으로 사용한다.
자, 혈장은 피부린 때문에 더 높다. 서 있을 때가 더 높다. 자, 알부민 검사. 네. 알부민은 색소와 잘 결합이 되는데 뭐를 이용하냐면 BCG 색소를 가장 많이 쓴다. 꼭 외워주시고, 나는 검사 원리는 뭐냐? 단백 오차다. pH에 따라 산성이면 pH가 낮으면 산성이고 높으면 알칼리성인데 그거 아니라 단백질에 있는 알부민이 수소 이온을 받아들이는 걸 가지고 색깔이 변한다고 해서 단백 오차라고 부른다. 자, BCC법은 석신산 완충액을 사용하는데 pH 4.2다. 꼭 외워주세요. 자, 넘어가서 자, 전기용동 단백질을 했더니 가장 많은 게 알부민, 가장 적은 게 알파1인가 그래요. 쭉쭉. 자, 알파1 멋지고 있고, 알파1에는 어떤 게 있고, 알파2 중에 중요한 게 요거 셀로플라즈민이 알파토글로불린에 해당된다. 나머지는 알파2 하니까 여러분들 잘 아시겠죠? 꼭 외워주시고, 베타글로불린은 트랜스페린이 있다. 요거 꼭 외워주시고요. 네. 자, 주요 단백질 보면 프리알부민 요거 시험에 내겠습니다. 이번에 프리알부민은 레티놀 A를 비타민 A를 수송하고 갑상선 호르몬을 수송하는 거다. 네. 나머지는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자, 실기 시험에 이 문제를 내겠습니다. 여기서 전기 용동할 때 가장 국가고시에서 많이 나왔던 게 간경화증이 단백질 전기 용동 패턴, 비정상 패턴에서 가장 많이 나왔어요. 특이적은 베타와 감마가 달라붙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많이 나온 게 바로 단클론성 감마 글로불린 혈증. 이걸 뭐라고 하냐면 다발성 골수종이라고 해요. 두 번째 많이 나왔어요. 세 번째 많이 나온 게 신장증후군. 베타 알파2가 증가되고 나머지는 감소되는데 알부민이 많이 감소된다. 신장 네프론 이 두 개가 가장 많이 나왔다. 넘어갈게요. 알지? 이거는 다 여러분들 뭐 면역학 시간에 하기 때문에 빼고 다 빼고 쭉쭉 넘어갈게요. 자, 급성상 단백질 중에 시험에 나왔던 거 나머지는 다 읽어보고, C 반응성 단백질 페이지 수로는 몇 페이지인지 모르겠네. 152페이지에 보면 CRP라고 하는 거는 화학에서 유일하게 염증 검사. 우리가 혈액에서 염증 검사는 ESR을 가지고 검사해요. 화학은 C 반응성 단백질 CRP를 이용합니다. 나는 폐렴 쌍구근에 있는 세포적 성분인 C 다당류와 반응하는 단백질이다. 시험에 나오기도 하고, 그다음 임상에서도 되게 중요합니다. 나머지 여러분들 읽어보시고요. 트랜스페린, 셀로플라즘 얘기했습니다. 프리알부민 얘기했어요. 자, 그 다음에 요 종양 마커 158페이지. 단백질 중에서 알파 태아성 단백질을 AFP라고 합니다. 자, 얘는 뭐를 이용하냐? 간암을 측정할 때 쓴다. 태아일 때 나타나는 단백질인데 성인이 돼서 간암일 때 나타나면 AFP가 높으면 간암을 의심한다. 나머지는 읽어보세요. 자, 마이오글빈 트로포닌 읽어보시고 다음 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효소 효소 뭐 단백질 중 얘기 나오죠. 쭉 넘어가서
자, 효소의 반응 체계. 네. 요거는 외워 주셔야 돼. EC 1번은 산화 환원 효소다. EC 2번은 전이 효소다. EC 3번은 가수 분해 효소다. 국가고시에서는 1번, 2번, 3번만 나옵니다. 나머지는 그냥 읽어보세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거, 효소의 국제 단위. 국가고시 여러 번 나왔어. 일정한 온도에 1분 동안 생성물 1마이크로몰을 생성물로 변화시키는 효소의 양, 단위를 U자를 쓰고 다시 얘기하면 인터널 유닛이라고 해요. 그냥 U자가. 네, 어떻게 나오냐면 1분, 1분, 1시간, 1몰, 또는 효소를 변화시키는 생성물. 반드시 정의 똑바로 외워라. 자, 넘어갈게요. 요거 외워야 된다. 자, Km값 외워야 된다. Km값. 효소를 측정하다가 보니까 효소는 엔딩 포인트가 없다 보니까 그래프가 이렇게 돼 있죠. 끝이 없어. 그러다가 끝을 만들려고 하니까 요거를 잡은 거예요. Km값. 중간값. Vmax의 2분의 1이 되는 게 미카리스 멘텐 정수라고도 불러요. 쭉 넘어갈게요. 자, 경쟁적 저해제. 그 다음에 비경쟁적 저해제에서 Km값과 Vms 값은 꼭 외워주셔야 돼요. 경쟁적, 비경쟁적 Km값과 Vmax 값 외워주시고, 자, 전기용동하면 우리가 효소는 동정 효소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자, 이게 거의 최종본 중에 하나죠. 자, 효소 우리가 하는 게 보통 한 12개 정도가 돼요. 국가고시 엄청 잘 나옵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첫 번째로 이렇게 순서대로 하죠. ACP, 산성포스포타제. 이거는 포스포타제는 가수분해 효소이기 때문에 3번에 해당이 돼요. 나는 뭐를 측정할 때 쓰냐면 전립선 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외워야 될 거는 효소 중에 ACP는 가수분해 효소이고 어떤 목적으로 검사하냐면 전립선 암을 의심할 때 씁니다. 자, ALT, 효소 EC2라고 하는 2번째 전이 효소죠. 간질환. 그 다음에 ALD는 합성 효소라는데 근육 효소 시험에 잘 안 나와요. ALP, 이것도 가수 분해 요소고 간 담도와 뼈 질환. 국가고시에 정말 잘 나옵니다. 아미나제, 가수 분해 요소죠. 또 리파제 같이 얘기할게요. 가수 분해 요소죠. 케톤병 트리글리세라이드를 가수 분해하는 거죠. 췌장염 두 가지다. AST는 EC 2번에 해당이 되고 간질환일 경우와 심근경색에 같이 사용한다. 그 다음에 CK는 특이해요. 야는 뭐를 전이하는 요소냐면 포스페이트를 전이하는 거예요. 그래서 국시에 자주 나옵니다. 심근경색에 이용이 된다. 그 다음에 감마-GT, 야도 트랜스죠. EC 2번에 해당하고 간 질환에 해당한다. LDH, 국가고시 EC 1번 유일합니다. 뭐냐면 산화 환원 효소죠. 간 질환. 나머지 읽어보시고. 시험 엄청 잘 나온다.
188 네, 효소 1단위 여러분들 기출 쫙 해주시고요. 찍어줘. 네, 찍어줘. 자, 191페이지 쪽에 네, 우리가 파장을 사용하는 것은 대부분 340 나노메타에서 사용하는 이유가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외선 영역에는 사용 안 해요. 그래서 요 그래프 꼭 기억나고 대부분 효소법은 이렇게 NADPH의 생성과 소실을 340 나노메타의 흑강도를 증가되거나 감소되는 걸 이용해서 효소법으로 측정한다. 이게 기준이다. 국가고시에는 340 나노메타가 시험에 나온 적 있어요.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첫 번째 CK 효소 하나씩 볼게요. CK 효소, 네, 자 CK 효소 요거는 알아야 되겠죠. 네, ATP의 인산기를 크레아틴 인산으로 전이하는 거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밑에서 보면 나는 어디에 있냐면 골격근, 심근 내에 많이 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제일 중요한 게 내형과 근육형이 있는데 BB형, MB형, MM형으로 동종요소 전기용동이 가능한데 이게 제일 중요하다. CKMB 때문에 CK 요소가 중요한 이유는 심근경색이기 때문에 그렇다. 네. 자, 측정권은 외우지 않아도 돼요. 뭐 이런 게 있다만 알아둬요. 쭉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페이지로는 200페이지에 보면 동종 효소의 성질 보면 CKBB는 BB는 뇌에 있다. CKMB는 CK2라고 얘기하고 심근에 있다. CK3는 MM이라고 해서 골격근에 있다. 그래서 우리가 심근경색에 CKMB를 사용한다 는 얘기예요. 그러면 동종 요소는 3개가 나타나는 거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도레이즈는 근육에 관련된 효소이고 부가 효소라고 합니다. 그것만 알아주세요. 임상적으로 많이 쓰지 않아요. 자, 다음 장 LDH는 어떤 효소냐면 젖산과 피루브산을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산화환원 효소 있다. 그리고 밑에 조금 내려가면 LD는 H형과 M형이 있고 그거를 5종류의 동종 요소로 LD1에서 LD5로 나눠지고 있다. 꼭 외워주시고요. 그 다음에 효소 중에서 가장 용렬이 심한 게 LDH예요. 자, 피루브산을 기질로 하는 거 요건 외워주셔야 돼요. 피루브산을 기질로 하는 LDH 검사법은 NADH의 340 나노메타 흡수 감속을 측정하는 거다. 반대로 젖산을 기질로 하는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있는 시약을 이용하는 테트라졸륨이 있다. 외우지 마세요. 자, 동종요소 책으로 넘어가면 213페이지 LD 동종요소는 LD1에서부터 5개가 있는데 그 중에서 LD1은 H형이죠. 자, 국가고시에 나온 적 있습니다. LD 1번에서 5번까지 중에 심근경색에서 나타나는 게 뭐냐? 바로 LD1이다. H형이 많잖아, 그죠? 오케이? 네. 그래서 요거도 이번에 시험에 한 문제 내겠습니다. 자, 정상일 때는 보통 LD2가 높고
자, 그 중에서 심근경색일 때 B번이 바로 심근경색일 때 나타난다. 나머지는 외우지 마세요. 네. 그게 제일 중요하다. 또 측정 시 주의사항은 뭐냐면 LD4와 5는 냉장 온도에서 쉽게 활성을 시킨다. 그래서 실온 보관해서 검사하는 게 좋다. 이 정도는 알아야 된다. 자, 전이 요소. 전이 요소는 두 가지가 있죠. AST, ALT. 이거는 다 외워야 돼. 간기능 검사는 시험에 내기는 너무 어려워요. 왜? AST고 아스파타르산 아미노기 전이 요소네. 너무 외기가 쉽고. 그래서 케토글루탄산에서 AST 요소에서 옥살 아세트산과 글루탐산을 만든다. 요거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ALT도 이번에 시험에 나올 거예요. 똑같죠? 알파 케토글루탐산과 글루탐산은 동일한 거고 아스파타르산에서 옥살 아세트산을 만들어내는 거고 알라닌이 피루브산으로 만든 ALT. 너무 쉽죠? 국가고시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나오겠냐? 거꾸로 나오겠죠? 글루탐산과 피루브산을 어쩌고 저쩌고 나오겠죠. 이건 알란이 나오니까 나온 적이 많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219쪽에 보면 AST, ALT는 둘 다 조효소로 비타민 6의 피리독살 인산이 꼭 필요하다. 시험에 자주 나왔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측정법은 이것만 아시면 되죠. 다 위에만 아시면 되죠. 300 요것만 아면 돼요. 요거만 알면 된다. 나머지 또 넘어갈게요. 저는 실습할 때 또 하는 거니까. ALP, ALP는 pH가 알칼리성일 때 어떤 걸 가수 분해하냐면 인산 모노에스테르를 가수 분해해서 알코올과 인산을 만들어낸다. 요거는 꼭 외워주세요. 나머지는 넘어가고. 자, 그 중에서 228페이지에 보면 중간에 보면 효소 중에 유일하게 뼈 형성에 관여하는 효소가 바로 ALP다. 중요하죠. 자, ALP도 한 5가지의 동종 효소로 돼 있다. 그 다음에 230페이지에 가면 또 있어요. ALP는 폐색성 항달에 증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중요합니다. 자, ALP를 전기용동했더니 되게 뭐 여러 가지 조직에서 나타나는데 간이 가장 중요하다. 그것만 아시면 돼요. 자, 측정법은 대부분 ALP 측정법은 파라니트로페닐 인산을 기질로 하는 것을 측정한다. 만 알아두세요. 자, 넘어갈게요. 자, ALP 1번, 2번은 간에서 나타난다. 이 정도는 알아주시고요. 나머지는 읽어보시면 되고. 일반 읽어보고. 자, 그 다음에 감마 GT, 글루타밀 펩타이드 전달 효소이다. 자, 감마 GT의 중요한 거는 임상적 의의에서 간 담독의 질환에 절대적이다. 그래서 폐쇄성 항달 똑같죠. ALP와 함께 중요하다.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음주,
알코올의 높은 값을 나타내서 알코올성이냐 비알코올성 간염인지 알아내는데 사용한다. 네, 검사법은 네, 여러분들 참조만 해주세요. 어렵기 때문에. 자, 글루탐산 탈수소 요소는 빼겠습니다. 네, 시험에 나오지도 않아요. 그 다음 아미라제. 아미라제는 칼슘을 함유하고 있는 금속 효소이다. 정이 당연히 중요하겠죠. 다수 분해 효소이다. 네, 그래서 이렇게 녹말을 글루코즈와 이렇게 분해시키는 거죠. 그래서 아미라제는 표 4-22에 보면 췌장에서 나오는 거와 타액성으로 나오는 두 가지 효소로 존재하고 있다. 좀 넘어갈게요. 검사법은 되게 많은데 중요하지 않습니다. 올리고효소법, 네, 그냥 참조만 해주세요. 네, 2학기 때 또 검사법 같이 할 거니까 참조만 해주시고 쭉 넘어가서 그 다음 리파제. 네, 중성지방을 분해해서 글리세롤과 유리지방산으로 만드는 거죠. 리파제도 마찬가지로 네, 급성췌장염에 많이 사용한다는 거죠. 네, 또 넘어가겠습니다. 네, 검사법도 그냥 리파제 효소에서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나온다는 것만 알아주세요. 자, ACP 네, 얘기한 것처럼 네, 전립선 환자한테 중요하다. 자, 그 다음에 ACP가 여러 개가 있는데 261쪽의 네 번째 줄에 보면 여러 종류 중에서 전립선인지 아닌지를 구별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저해제가 있는데 타르타르산이다. 네, 플루리나트륨 외우지 마세요. 그걸 가지고 네, 적혈구에서 유래됐는지 전립선 유래됐는지를 구별한다. 전립선은 중요하고 넘어갈게요. 측정법 네, 그냥 알고 계세요. 그 다음에 아세트콜린 네, 넘어가서 생리적인 목적 임상적 의의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만 알아주시고 제일 중요한 거는 첫 번째 네, 수도 아세트콜린에스터라제는 유기인지 노출에 대한 검사에 쓴다. 둘째 간납성, 세 번째 근육이완제 또는 마취제 그런 거를 확인하기 위해서 사용합니다. 까지만 알아주시면 됩니다. 네, 신경영세 이거는 여러분들 시험 나오니까 꼭 요 그래프 가장 먼저 나오는 거 꼭 기억해 주세요. 자, 넘어가서 동영상 참조해 주시고 네, 간질환도 참조해 주고 소변 서른 빼겠습니다. 자, 그래서 빨리 해야겠다. 비단백 질소. 자, 검사법은 의외로 많이 안 낼 거예요. 여러분 2학기 때 실습하면서 검사법 하기 때문에. 자, 비단백 질소 중에 중요한 게 어찌고 저찌고 이것도 빼고 또 5-1에 보겠습니다. 비단백 질소는 특히 가장 중요한 게 요소이다. 비단백 질소의 반이 요소이다. 유래, 단백질, 고기 많이 먹는 사람은 소변에 요소를 많이 만들어내죠. 네, 단백질은 우리 몸에서 필요 없으면 바로 버려야 돼요.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간에 문제가 있으면 요소를 못 받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고 또 신장에서 배출을 못해도 문제가 있겠죠. 자, 그 다음에 요산, 유릭액시드, 핵산이죠. 퓨린 최종 분해 산물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단백질에 관련된 거죠. 그 다음에 크레아틴은 크레아틴에서 유래가 된 거죠. 크레아틴은
근육에서 유래가 된 거죠. 네. 암모니아, 네,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간에서 요소로 바꾸는 일.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씩 볼게요. 첫 번째 요소는 네, 간에서 요소 합성 오르니틴회를 통해서 요소를 합성한다. 뭐를? 암모니아를. 그죠? 그래서 네, 신장 기능 검사의 대표적인 검사이다라는 거죠. 자, 기준 범위는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6에서 20인데 10에서 20으로 바꿀게요. 10에서 20. 네. 왜 해야 되냐? 혈액 중에서 요소가 높은 거는 소변으로 배출 못하기 때문에 이 단백질이 분해가 돼서 요소가 높아지죠. 신장 기능 때문에. 그래서 신장 기능에 이용되고 있다. 그 얘기입니다. 검사법. 첫째 줄은 무조건 다 외워주세요. 요소는 유리아제, 유리에이스라고 하나? 유리아제 효소에 의해서 가수분해해서 네, 탄산 암모늄과 암모늄과 이산화탄소를 만들어낸다. 그 다음에 인돌페놀 분류라는 건데 요새 시험에 자주 안 나와요. 그러나 한 번은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2학기 때 시험 나올 거고 검사는 다 효소법으로 하기 때문에 자, 크레아티닌 요소와 함께 신장 기능의 대표적인 검사죠. 아미노산 중에 세 가지 아미노산이 간이나 신장에서 합성이 된 물질이고 혈정의 크레아틴은 근육과 뇌에서 있다고 했죠. 쭉 넘어갈게요. 크레아틴인 사구체 여과율 너무 중요하죠. 이거는 이번에 한번 또 시험 또 내겠습니다. 예전에 냈었나? 예전에 냈었나? 1학기 때? 응? 처음 배운 거 아니지? 네. 맞지? 네. 내가 냈었지 한번. 아닌가? 배운 건 알겠는데 시험에 나온지는. 이거 시험에 낼게요. 자, CCR이라고 하는 거는 사구체 여과율을 측정하는 건데 내가 했는 거 안 했나? 자, CCR이라고 하는 거는 크레아티닌 클리어런스라고 합니다. 뭐냐면 신장 중에서는 신장의 구조를 보면 신동맥에서 사구체, 톨이라고 하는 사구체를 지나서 보호막 주머니, 그 다음에 근위세뇨관, 헬렌고리, 원위세뇨관 집합관 소변으로 빠져나가는데 그 중에서 혈액을 여과시키는 가장 중요한 게 바로 사구체예요. 그럼 사구체가 얼마큼 여과를 잘 시키는가를 어떻게 알아볼까 하는 게 알아보는 검사가 이렇게 CCR이라고 하는 사구체 여과율 검사예요. CCR을 이용하는 검사는 바로 크레아티닌을 이용합니다. 왜? 이 크레아티닌은 소변에서 제흡수와 분비에 영향을 받지가 않아서 씁니다. 그러면 왜 검사하냐? 이 사람이 24시간 동안에 신장 질환이 있는데 얼마나 여과를 잘해야 되는지, 여과가 안 되면 투석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언제 투석을 해야 되는지 이 사구체 여과율을 가지고 확인합니다. 신장이 나쁘다고 다 투석하는 게 아니죠. 사구체 여과율 기능이 몇 %가 있냐. 보통 30% 이내가 되면 투석을 하게 돼요. 그래서 환자는 24시간 소변을 받습니다. 그 다음에 혈액에서 피를 뽑아서 크레아티닌 검사를 하고 소변에서도 받은 소변을 가지고 크레아티닌 검사를 해요. 그래서 24시간 소변, 혈장에 있는 크레아티닌 또는 혈청에 있는 크레아티닌, 소변에서 크레아티닌 가지고 이렇게 계산을 합니다. CCR은 분모가 뭐냐면 혈액 중에 있는 크레아틴이 사구체를 거쳐서 소변 안에 나타나는 크레아틴의 얼마큼 소비가 되는지를 분자로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혈청 크레아틴 분의 소변의 크레아틴 곱하기 24시간을 이용하기 때문에
그런데 CCR은 이 사구체에서 분당 여과율을 측정하기 위해서 분으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받은 거는 24시간 소변이기 때문에 분당으로 바꿔주다 보니까 1440분의 토탈 볼륨을 나눠줘요. 무슨 말인지 이해되셨어요? 동영상 보시면 있거든요. 내가 예를 들어 24시간 소변을 하루 정도 받았더니 1440ml야. 근데 그걸 분으로 환산하다 보니까 1440분으로 나눠줘야 돼요. 그리고 A는 나의 체포 면적 1.73 국제 체포 면적. 사람의 몸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계산을 해봤더니 이런 단위가 나옵니다. 밀리터 퍼 민으로 결과가 나와요. 보통 우리가 100에서 120 정도. 여과가 잘 되면 잘 될수록 너무 좋은 거죠. 계산하는 거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24시간을 소변을 받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그래서 통계학자가 뭘 가지고 이용하냐면 요거 뭐죠? 혈청 크레아틴인 가지고 연령별 뭐 다른 거를 이용해서 추정하는 사구체 여과율을 구했어요. 그걸 뭐냐면 EGF라고 합니다. 추정한다. 그래서 국가고시에는 뭐가 나왔냐면 여기 가로열기가 나왔어요. 이런 거 안 나오고. EGF를 구하기 위해서 어떠한 인자를 집어넣냐. 혈청 크레아틴인 가지고 24시간 소변 받지 않아도 이렇게 수학적, 통계학적으로 추정해서 대충이라도 알 수 있다. 환자가 너무 힘드니까 24시간 집에서 소변 받아서 오고 피 뽑고 하는데 그래서 대안으로 나타났다. 자, 크레아틴 검사는 약폐법. 이거는 국가고시 잘 나옵니다. 뭐냐? 아직까지도 이제 국가고시에 나오는 크레아틴 검사는 약폐법인데 피크리산과 NaOH 두 가지 시약이 들어간다. NaOH 알칼리 용액과 피크릭 액시드와 반응해서 요즘도 많이 사용해요. 이게 벌써 100년이 넘었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요 밑에 보면 로이드란 사람이 규산 나트륨 알루미늄이라고 하는 로이드 시약을 집어넣어서 100년 지나니까 더 특이도를 높이려고 추가적으로 개발한 거죠. 그 사람이. 그런 게 있다. 효소법을 외우지 마세요. 자, 요산은 중요한 거는 통풍이죠. 요산일 나툼으로 우리가 나타나고 특히 중요한 건 통풍이다. 꼭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자, 검사법은 효소법만 나와요. 유리케이즈라고 하는 효소다. 뭐가 나오냐면 생선문 이 알란토인 국가고시 넘버원. 페이지 수는 306페이지에 보면 효소법 중에 요산 산화 효소인 유리케이지 효소에 의해서 요산을 산화시키는 거를 이용해서 측정하는 검사법이다. 자, 유리케이즈는 뭐를 만든다? 알란토인을 만든다. 왜 중요한지는 저는 모르겠지만 시험에 자주 나오더라고요. 자, 나머지는 읽어보시고 암모니아는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비단백 질소 중에서 가장 낮은 농도를 가지고 있고 빨리 검사해야 되고 높으면 간섭 훈수가 있다는 거. 효소법은 검사 안 나와요. 자, 대기 시간 2시간 했네. 자, 그래서 우리가 시험 범위는 지금까지 했던 탄수화물부터 비단